저는 건축사무소 SOA라고 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15년째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이치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는 분들처럼 건축학교를 졸업을 하고 실무를 짧게 하다가 SOA라고 하는 스튜디오를 독자적으로 좀 해보자 라고 해서 한 30살 정도에 스튜디오를 오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뭐 라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시절에는 웹이나 SNS를 통해서 그 건축가들의 정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유통되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 저학년 때는 그 책 아저씨, 혹시 학교에 책 아저씨가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책 아저씨가 들고 오시는 책들 통해서 이제 해외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품들 들여다보고 뭐 그런 책들 보면서 이제 건축가로서의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돌이켜 보면 막연하게 그냥 중고등학교 다닐 때 건축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하게 서점에 들려서 지금은 절판돼서 안 나오지만 옛날에 이제 PA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 표지에 건축가들이 모델로 이렇게 그 책을 열어보면 그 안에 되게 멋있는 그 작품들이 들어가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에 되게 매료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그냥 건축이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건축에 대한 생각들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건축가는 이제 되게 오래된 직업이기는 한데 어떤 뭐 국가나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시기에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는 것 같고, 뭐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그 장소나 어떤 시간에 되게 연결되어 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런 건축을 해야 되겠다 라기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건축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출발을 했던 것 같고, 스스로의 작업을 찾아 나가기 위한 그 플랫폼으로서 이제 그 스튜디오를 마련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건축이 처한 이제 사회적 상황 이런 게 어떤 건지를 알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태도들이 이제 우리의 작업에 녹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바람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되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게, 작업이 사실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현대카드가 국립현대미술관하고 협업해서 그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안에 어떤 파빌리온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삼청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마당에 2015년도 여름 한창 더울 때 한 3개월 정도를 파빌리온 설치하고 철거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프로젝트들이 그때 했던 생각들과 이제 그 파빌리온을 만드는 과정에서 했던 경험들, 디자인 빌드의 그러면 대안으로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라운드 시소로 알려져 있는 그 통일동 프로젝트, 파빌리온과 건축은 좀 다르지만 그때 했던 고민들과 어떤 경험들이 많이 녹여져 있는 프로젝트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소의 이름 짓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 해야 될 리서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건축가의 역할이 변하는 것처럼 그 건축의 어떤 존재 이유도 사실은 많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장소나 시대에 따라서 동일한 건물도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지어질 수 있고, 어떤 데서는
흙으로 집을 짓는데 어떤 데서는 뭐 철과 유리만을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로서 정말 이 현실에 좀 단단한 작업을 하려면 리서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병원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도서관을 설계한다 그러면 도서관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건물을 짓는 뭐 어떤 물리적 기술에 관한 그 지식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쓰면서 그 쓰임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걸 늘 새롭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의 경우는 과거에는 독서실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공공도서관의 인프라나 혹은 공공도서관의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게 다른 유럽이나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도서관은 이런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책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끌벅적한 어떤 행사들도 많이 일어나고 어떤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서 지역사회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뭔가 책을 매개로 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그 성격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유독 그 독서실 대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인식이 됐었는데, 그런 인식들이 이제 변해나가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가 도서관 산책자라고 하는 책을 쓸 때만 해도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이후로 도서관이 담아야 될 그 프로그램이나 그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착해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설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건축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그렇게 그 변화의 와중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시나 혹은 특히 비엔날레 형식의 어떤 그 작가로서 이제 초대받은 그 기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뭐 논문 한 편을 쓰는 것처럼 그 독립된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몰입해서 그 분야의 어떤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빌딩으로서의 어떤 건축을 설계하는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어떤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참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의 그 화개적 창조라는 이제 이름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 건축은 구축되는 것인데 해체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건물을 설계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체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기회가 사실 별로 없죠. 이거 어떻게 해체하면 되냐라고 의뢰하는 클라이언트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근미래에 뭐 지방 소멸의 이슈도 있고 인구 감소. 지금은 지방 소멸을 그 수도권이나 서울 이외에 이제 다른 서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중소지방 소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정한 통계들에 따르면 사실 서울 자체가 근미래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워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자체를 어떻게 자연으로 되돌려 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도 올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여러분 세대들은 그런 그 과정들에 되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독립적으로 그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먼 미래나 혹은 그 빌딩으로서의 건축 이외의 건축 문화적 건축으로서의 그 건축적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꾸준히 좀 참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한
한 10년 전, 그러니까 저희가 파빌리온으로 지붕감각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하고 하던 시기에 굉장히 많은 미술관이나 사립공공미술관에서 건축가들을 미술관 안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이제 미술관이 그 건축을 뭔가 그 대중들한테 소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대중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이 뭘까를 고민하게 됐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지붕감각 아까 얘기했으니까, 지붕감각은 그야말로 과장된 지붕을 만든 거거든요. 삼청동에 한옥이 많고, 그 한옥이라고 하는 전통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 목구조의 어떤 형식들, 그게 만들어내는 공간성, 내부에서의 어떤 미시기후를 만들어내는 그 기후하고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관심 갖고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중들하고의 어떤 접점을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동시에 그 파빌리온은 그 빌딩보다는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열이라든지 뭐 물로부터의 어떤 기밀성, 뭐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순수하게 아주 구축적인 실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건축에서 해보기 힘든 재료 실험이나 구조 실험 같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경험들이 또 빌딩에 그 이어져 오기도 하고, 그런 효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학생 때는 할 수가 없었고요. 아직 건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건축 외부에 있는 것도 사실 인지하기 어렵고, 근데 이제 실무를 하게 되면서 이 건축의 어떤 무능력함이나 혹은 무기력함, 이런 것들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요. 동시에 건축이 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전지전능함과 무능함의 복합체다라는 이야기를 램이 하기도 했는데, 그냥 건축만 생각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특히 건축가 본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기도 한데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발생하고, 그 프로젝트의 그 책임자로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개입된다는 거는 일단 건축 외부의 어떤 에이전트하고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의 외부가 시작되는 것 같고요. 건축은 늘 그래서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그 건축이라고 하는 거 이외에 되게 여러 가지 주변 요소들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 참견을 당하는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뭐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건축은 수많은 컨설턴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는 그 에너지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는 건축 외부의 그 주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를 우리가 건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직접적인 대답은 내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순수하게 건축 내부의 담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보더라인은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외부 담론들이 그 건축 자체를 침식해서 깎아먹기도 하고, 건축이 외부 담론으로 나아가서 더 담론의 경계를 확장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변화를 겪는 것이 이제 건축의 역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이다. 네.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특히 뭔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없던 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 직업의 경우에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눈을 딱 뜨면 그 전날 잠들기 전에 그 고민하던 공간의 문제들 뭐 이런 게 눈 딱 뜨면 생각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무실이 규모가 좀 이렇게 확장되고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대상을 24시간 계속 고민하는 그런 사고의 흐름 자체가 조금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늘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무 외 시간에는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메모광이거든요. 그래서 늘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메모를 하는 편이고요. 글과 스케치가 제일 중요한 그 생각을 이어나가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느껴집니다. 여전히 사실 어렵죠. 하지만 이제 그걸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같은 문제를 받았을 때 10년 전에는 그걸 가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들을 까지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적당하게 쳐내고 조금 더 핵심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은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안달루시아는 이제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의 이제 제일 아래쪽,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하고 가깝고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캐톨릭의 건축하고 아랍의 건축이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건축 문화가 이렇게 굉장히 화학적인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안달루시아 지역에 이제 유명한 도시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코르도바에 가면 메스키타라고 하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격자 그리드의 중정 주변에 격자 그리드로 되어 있는 예배 공간을 갖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평면을 보면 그냥 기둥들이 그리드에 맞게 이렇게 찍혀져 있는 그런 평면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메스키타 같은 경우는 그 그리드 점 안에 바실리카, 그러니까 캐톨릭의 대성당의 평면이 이렇게 빡 하고 박혀 있어요. 실제로 공간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캐톨릭의 어떤 건축 양식하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서 이어져 온 고전적인 우리가 서양 건축이라고 부르는 그런 양식과 아랍 건축의 어떤 양식이, 두 개의 종류가 다른 나무가 마치 접붙여져서 새로운 싹이나 잎이 나는 그런 느낌의 어떤 공간으로 존재하더라고요. 역사적 건축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하고, 서로 다른 이제 역사적 건축의 힘이 만났을 때 생기는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창의력, 이런 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본 건축 중에는 참 놀라웠던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르도바의 메스키타. 저는 사실 개인적인 것과 일로서의 건축이 구분이 별로 안 되는 사람이어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 건축가로서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단단한 스튜디오의 조직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늘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은 건축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빌딩 워크샵에 가까운 형태로 사무실을 가져가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파빌리온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디자인 빌드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품질이 높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면이나 혹은 이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 만들어질 것을 구상하는 매체로서의 드로잉들만으로는 구체적인 상상들 혹은 훨씬 더 디테일한 생각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메이킹 스페이스 워크숍 같은 것들이
건축 설계 스튜디오 안에 잘 만들어져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스튜디오 방향성들을 좀 강화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좋겠고요. 일 자체의 성격이 이 24시간 이 생각을 놓지 않아야 되는,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갖고 그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고요. 그거는 이제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동시에 본인이 소중한 만큼 주변 사람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좋을 것 같아요. 열린 어떤 생각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 안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경향들도 많고, 건축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건축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불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무실을 오픈하고 나서 이걸 사업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불안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서 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건축가로서 이 사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나의 어떤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건축가로서의 어떤 포지셔닝, 뭐 이런 측면에서의 불안함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불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어디서 불안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건축가로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는, 저는 자기 족보를 자기가 쓰는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앞에 이제 선배 건축가들, 그리고 뒤에 있는 후배 건축가들, 그 어떤 흐름 안에 나는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나의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그 내러티브를 스스로 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막연한 작업이고,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이 오는 작업도 아니어서, 그게 전제가 된 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안함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불안감은 저를 이렇게 일어서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불안이 이제 영혼을 잠식해버리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겠죠. 경험이 쌓이면 그 불안의 크기가 줄어든다기보다는 그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근력이 더 생겨서 더 조금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학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요. 학생 시절로 돌아가도 뭐 그냥 비슷하게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좋은 건축가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보기에 좋은 작업을 하고 있다,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건축가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건축을 방문해보고 하는 일, 그게 사실은 건축을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 만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만나봤더니 뭐 별거 아니네부터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많은 건축가들을 만나되 그 건축가들이 절대 믿지 말아라.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동시에 자기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 나는 하나도 중요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뭐 그거는 내가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열려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지금도 사실 저도 못하는 일이긴 하지만 여기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인터뷰어가 잘 이끌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